과거 선사시대에는 손실을 회피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손실이 난다는 것은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굶어 죽는 것 같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실을 무릅쓴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고 손실을 피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야기가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날과 같은 온갖 물질 문명을 누리는 시기는 인류의 역사상으로 보면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런 이유로 오래된 우리 조상의 DNA는 아직도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뇌에 여전히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원시 조상의 손실 회피 성향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보기보다 과거에 연연하게 만듭니다. 원시 뇌는 지독히 과거 지향적이었습니다. 어제 어떤 곳에서 사냥감을 찾았다면 오늘도 그 자리에 가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종의 지혜였습니다. 지난 손실에 얽매여 손실 복구를 위해 끝없이 애쓰는 것, 과거에도 그랬으니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모두 원시뇌의 활약입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손실 회피가 바람직해 보이기도 하지만 큰 손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손을 털고 나오는 것이 더 큰 손실을 막고 장기적 이익을 가져옵니다. 닉 리스는 여왕의 은행이라 불렸던 유서 깊은 영국 베어링스 은행을 파산시킨 악명 높은 트레이더입니다. 닉 리스는 자신의 실패한 거래를 계속해서 숨겼습니다. 그의 행동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누가 돈을 잃고 싶겠습니까? 손실이 드러나면 패배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손실을 숨기고 회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닉 리스는 그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욱 크게 베팅했습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그의 행각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그 문제가 세상으로 터져나왔을 때 최종 손실액은 8억 2,700만 파운드, 약 14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었습니다. 손실 금액은 베어링스 은행 자기 자본의 2배에 달했습니다. 베어링스 은행은 파산을 선언했고 이후 네덜란드의 ING 그룹의 단돈 1파운드에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손실에 대한 혐오는 우리를 회복불능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중 올바른 길은 대개 자존심을 버리고 손해를 받아들이고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은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을 돌아 흐르는 강은 직선으로 흐르는 게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게 지름길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 땅의 지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옳게 가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무대포로 밀어붙이고 무식하게 직진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강은 그걸 이해하고 도는 거죠. 만약에 강이 직선으로 그냥 폭포수처럼 대지를 휩쓸고 간다면 어느 날 그 강은 없어지고 평지가 되겠죠. 강은 돌아가기 때문에 수백 년, 수천 년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고집 부리면서 무턱대고 도전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돈을 잃게 됩니다. 돈을 버는 최고의 방법은 상황을 읽어내고 구부러지거나 돌아갈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자들은 일찍 깨닫고 천문학적인 돈을 멉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가난 속에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실패를 인생의 일부로 인정해야 합니다. 실패는 인생에서 불가피한 것이며 한편으론 인생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쟁쟁한 집안의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학교 교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인생에 어떤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한 번에 그들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도 실패라는 것을 제대로 겪어보지 못해 면역력이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면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피하려고 온갖 애를 다 씁니다. 실패하면 자신의 평판이 나빠지고 자기 가치가 떨어진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위험을 무릅쓰거나 상황을 회피해버립니다. 이런 행동이 자신의 개인적 직업적 성장을 막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실패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에 따르는 잠재적 결과인 실패를 받아들이면 실패의 기억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우고 그 다음번에는 더 나은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놓아버릴 수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고통스러운 일들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미 생긴 손실에 얽매여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과거에도 그랬으니 미래에도 그럴 거라는 맹신은 이성적이지 못한 원신회의 작동 결과입니다. 베어링스 은행 파산 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자는 물론이고 이 사건을 접하는 제3자에게도 닉 리슨이 그 어느 지점에서 멈추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초고속으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과거에 집착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던 실수, 타인의 모욕과 무례함, 오래전의 후회스러운 결정들이 모두 그런 예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래 붙잡고 있을수록 재산의 손해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심리적 타격을 입어 삶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급기야는 그 사람 스스로가 실수와 실패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고집스럽게 실패를 끌고 가는 원신회의 무모함을 버리고 인정하고 놓아버릴 줄 아는 것이 성공과 부의 길입니다. 성공과 부는 유연한 사고력과 강인한 멘탈로 과거의 일은 그대로 남겨두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지식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